75번부터 80번까지가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이제 민사특별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권법에서요, 공동저당이 있죠. 공동저당에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가 약간 처음에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채권법에서 봤었던 그 마지막에 봤었던 그 사례 문제 두 문제가요,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죠. 자,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하고, 갑이 누구냐? 신탁자예요. 신탁자가요. 여기 을이 누구냐? 을이 수탁자예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명의상을 하죠. 이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인 경우는 절대로 뭐를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병소유죠. 병소유, 병소유의 건물을 경락받기로. 그래서 명상약정 무효이고요. 매각하고 결정마다 자신의 명의로 매각대금을 안 납했죠. 누가요? 갑이요.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경매가 됐죠. 경매가 되고요. 수탁자포로 이렇게 경락을 받아서 등기가 됐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명의신탁이죠. 여러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해요. 선악을 불문해요. 따지잖아요. 알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요. 경매의 경우는 언제나 경락받은 수탁자만 소유자가 돼. 소유자. 이 사람만 소유자가 돼. 병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소유자가 안 돼요. 그래서 병만 소유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 을이요,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갑하고 명사하고 무효니까 해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갑은요, 이 을한테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 해요. 나 앞으로 등기해달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대신 뭐를 달라고 한다? 매수대금. 경락대금 있죠? 경락대금을 달라. 이 경락대금이 뭐죠? 경락대금은 청구예요. 경락대금은 매매대금이랑 똑같죠?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네 가지.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계약명의신탁.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약명의신탁에서 여기요, 우리는 원래는 매매면 매매대금인데 여기는 경매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매각대금, 경락대금,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 있는데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자재납품대금하고, 거기서 말할 때 경매대금, 여기다 경락 계약명의신탁 이게 나온다고. 여기 계약명의신탁. 알죠?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만약에 경매가 아니고 매매면 매매대금이죠. 그러니까 경매니까 경매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지원해야 돼요.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이 매도인. 자요, 갑은 을에 대해서 X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 무조건 누가 소유자요? 등기가 되면 을만 소유자, 을만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요,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소유자니까? 을만. 이건요,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반환 청구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완전한 소유자는 오로지 누구뿐이다? 을뿐이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봐봐, 여기 등기 청구 못 한다니까요. 명의신탁이 무효해서 해지를 못 하니까 등기 청구 못 하고 대금 돈, 이 갑의 돈으로 을이 지금 경락을 받았잖아요. 갑이 10억을 줬다 이 말이죠. 이 10억을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을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라고.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상약정이 있다는 사실 알았다? 필요 없어. 악이어도 을만 소유자가 돼. 을만. 이거 정답이네요. 경매에서는 병의 선이악의를 따지지 않아. 매매일 때 따져. 매매일 때. 경매일 때는 병이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않는다고. 공법행위니까. 그 다음에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있어 없어? 없다고. 경매대금은 매매대금하고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 봐봐요. 지금 여러분 이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 갑이요, 을 소유 건물을 정에게 매도했다 이 말이에요. 매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니,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이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해봐. 알겠죠? 이건 뭐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타인 소유물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이것은 분명히 을의 거죠. 그런데 갑이 정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을의 것인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무효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별것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딱 알아야 되는 건 계약 명시상에서는 오로지 수탁자만 소유하다. 이것만 딱 알면 돼. 수탁자만 소유하다. 그런데요, 갑은요, 자기가 돈 주고 사오라고 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알겠죠? 그래도 계약 명시상은 무조건 누구만 소유하다? 수탁자만. 그 다음에 매매인 경우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매의 경우는 매도인의 선이 악이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경락인인 수탁자. 경락인인 수탁자만 소유자가 된다. 76번 갑은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자요, 을은요 갑으로부터, 여기 을이죠? 을은 갑으로부터 이렇게죠. 여기요, 여기 시가 3억짜리네요. 3억짜리인데요 1억 원을 빌렸네요. 그래서 여기가 양도담보란 말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빌렸으니까 소비대차죠. 그러면 소비대차를 하고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여기서 과실을 수취해.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병은 X 토지를 그 다음에요 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 후 병은 X 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하고 을이요, 을이 봐봐, 을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죠. 이 을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누가요? 병이. 그래서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은 월세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을이다는 거죠. 을. 갑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청산 절차가 종료된다.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종료되면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간다. 갑한테. 종료가 되면 과실 수취권이 갑한테 가. 청산 절차가 종료해야. 청산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누가 간다? 을. 그래서 을이 뭐 할 수 있다? 을이 임대 행위할 수 있다. 임대를 줄 수 있다. 을이 임대를 줘. 그러니까 지금 을이 병에게 임대를 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은 X 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랬잖아요. 1번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갑은 병에게 임료상당을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 안 되죠. 지금 봐봐, 갑은 등기가 돼 있어서 자기는 소유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 갑은 언제 청산 절차가 뭐가 돼야? 종료.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런데 여기요, 채권의 변제기 전이다는 거죠. 변제기 전이다. 그 말은 청산 절차가 진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임료가 뭐죠? 과실이죠. 과실을 자기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갑은 언제 한다? 언제?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갑은 담보권 실행을 할 때는요 병에게 인도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야지 담보권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갑은 뭐는 할 수 있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양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려면, 알겠죠? 그래서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다. 자, 2번 지문은 우리 지문에 몇 번 나왔어요?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지체다. 을이 이행지체.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서 말이 돼야 안 돼요?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다? 이행지체에 빠져서 소유자가 아니고 뭐가 돼야지 소유자다?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소유자가 돼. 그럼 현재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줘. 갑이 을에게.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은 누가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 청산금을 지급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갑의 양도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걸 말한다?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이다.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없어지죠? 똑같아. 만약 갑이 선의정, 여기 봐봐. 갑이요. 여기 우리 딱 봐봐. 양도담보는 뭐가 문제죠?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갑한테 돼 있죠? 갑한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여? 갑이. 그러니까 이게요,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누구일 때? 선이. 선일 때 소유권을 지정한다고 법이 나와 있어. 11조에. 알죠? 그래서 보면 갑이 선의의 정에게 알겠죠? 매도하고 등기를 마치죠? 그러면 여기서 등기를 마치면 어떻게 된다? 정의 소유자가 돼. 정의 소유자가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만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갑이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갑이 누구로 보여요? 소유자로 보인다. 소유자. 누구로 보여요? 소유자로 보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자로 보인다 이렇게. 됐나요? 정답 몇 번? 정답은요 1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70중에 정답 1번이죠? 자, 그럼 77번 보세요. 집합건물이네요. 자, 집합건물은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어. 이런 관리인이 아파트 관리 소장 아니에요. 관리인은 누구라고 이해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 회장. 알죠? 입주자 대표 회장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행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여러분 공용부분이죠? 아파트 공용부분 봐봐. 자, 아파트 공용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용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할 수 없어. 알겠죠? 왜요? 여러분 30평 아파트면 어떻게 돼요? 30평 아파트면 어떻게 돼? 실평수가 전유 부분이죠? 25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몇 평이죠? 5평. 모두 합해서 무슨 몇 평? 30평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5평을 등기를 해버리면 35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여러분 밥 먹었잖아요. 해봐. 난 빵밖에 안 먹었는데 좀 대답 좀 해봐. 알겠죠? 그러니까 대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케이, 해봐. 자, 등기 하잖아. 두 번째요, 공용 부분은 취득쇼가 돼야 한대. 취득쇼가 안 돼. 왜? 뭘 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공용 부분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공용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해봐. 30층 할머니 어떡할 거야? 알죠? 엘리베이터 분할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엄지발가락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할머니야 엄지발가락 안 돼. 골다공증이야. 알겠죠? 골치 아파. 분할된다 안 된다? 안 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공용 부분 만약에 불법 점유했다? 불법으로 점유하죠? 점유하면 뭘 한다? 그것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전유 부분 101호죠? 전유 부분과 분리 양도가 돼야 안 돼. 같이 판다니까. 같이 판다니까요. 30평 아파트 속에 얼마가 들어있어? 5평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 여러분요, 전용 면적, 분양 면적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파트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하여야 틀렸네. 등기 안 한다고.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고. 자, 그 다음에 관리는 매년 해결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3개월 이내 정기 관리한 지표, 정기 관리한 지표를 소집해야 되고요. 관리는 일부 고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고분 소유의 소유, 공유 소관. 이게 뭐냐면 봐봐요. 여러분 아파트 있죠? 요즘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각 동이면은 이게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있죠. 단 보면 앞에 출입문이 비밀번호가 없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죠. 요즘은 다 비밀번호 다 돼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 그러니까요, 이 아파트에 있는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는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사용하면 못하죠. 그걸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만 써요. 왜? 근데 어떤 아파트들은요, 임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요, 비밀번호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구나 와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101동도 누가 가가지고 사용할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02동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다 101동의 주민들 100세대만 비밀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들만 거기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만 사용한다? 전체 아파트 세대는 1단지 세대는 10,000명인 1000세대인데 알겠죠? 거기에 150세대의 사람만 거기를 사용하죠. 그것을
일부 공용 부분, 그들만에 사용한다 이 말이죠. 알았죠? 일부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공용 부분의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를 행사한다. 이런 봐봐. 공용 부분에 관한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요, 우리 관리비 치면 관리비. 관리비죠? 관리비는요,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가 체납 관리비가 있고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 있죠?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 그 다음에 연체료가 있어요. 연체료. 자, 지금부터 봐봐.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신 분들 혹시 관리비 종이 한번 봤어요? 아, 봐요? 그거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럼 관리비에 뭐가 나와? 관리비에? 나는 뭐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관리비에 뭐가 나오죠? 관리비에 보면 내가 101호죠? 101호에 뭐가 나와? 101호 뭐가 나오냐고? 전기요금 나오죠. 전기세 안 받구만. 전기세 나온다고. 또 뭐가 나와? 아, 수도세 나와. 또 가스요금 나와 안 나와? 보기는 보네. 가스요금 안 나와. 희한하게 가스요금은 안 나와. 왜냐면 가스요금은 자기네들이 별도로 요구를 해. 그런데 수도세하고 전기세는 뭐냐면 이것을 위탁징수라고 해. 그러니까 한전하고 수장공사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보면 혹시 대낮에 보면 모자 하나 딱 쓰고 이상한 옷 하나 딱 입고 여자분들, 무서운 여자들 있죠. 이렇게 007 하듯이 뭐 하나 딱 검침기 하나 딱 들고 거기서 뭐들을 탄다? 거기 보면 빌라 같은데 벽을 타는 여인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분들이 봐요. 거기서 봐도 그 사람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이에요. 전기, 계량기 검침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 검침한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갖다 주면은 거기서 전기세가 얼마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실에 부탁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한테 줄 돈이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 누구한테 준다? 아파트 관리실에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좀 받아달라. 그 위탁징수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것은 관리비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이게 나와. 아닌데 관리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다?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01호에 관한 것이다. 여기 뭐가 나오죠? 여기 이제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관한 것,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관한 것 이렇게. 그다음 맨 끝에만 나오죠. 언제까지 안 내면 연체료가 얼마 붙는다? 1,350원 붙는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아, 돼 있어. 잘 오른 가서 꼭 봐. 그래서 연체료가 이렇게 붙는다고. 그러면요, 이것을 이제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을한테 판단 말이죠. 을한테. 그럼 을한테 팔면 어떡하냐? 이 을은 전기세 수도세는 갑이 쓴 거잖아요. 갑이 책임져야죠. 그래서요, 전기세 수도세는 을이 승계인이 책임 안 져. 이 연체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안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승계 안 해. 공용 부분만 승계를 하는 거야. 승계. 이것만 책임을 져. 이거 공용 부분에 관한 것만 책임을 져.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채권은 체납 연체료는 알겠죠? 특별 승계인, 양수인이죠. 양수인. 그 아파트를 산 사람,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갑이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하고 난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팔았죠. 그럼 관리사무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것은 누가 쓴 거죠? 갑이 쓴 거죠? 그러면 일단 을이 관리사무소에 내고 돈을 을이 갑한테 찾아가지고 너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 안 내고 도망가면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작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책임진다? 갑이. 그런데 누가 대신 낸다? 을이. 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한테 왜? 이게 받는 걸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가? 관리비 정산,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아파트 같은 거 매매라든가 뭐 전월세가 들어가고 나가죠?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여러분 중개업자 어디를 뛰어가요? 관리사무소 가는 거예요. 101동에 103호 나가는데요 오늘.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뚜르륵 해가지죠. 얼마가 연체되고 얼마가 어쩌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얼마고요. 얼마 반환할 거고요. 뚜르륵 얘기한다고. 알겠죠?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알겠죠? 아파트에 거주해보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그게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아파트 한 명 왔어요. 지금 매매 계약에 정신없어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계약서만 딸랑 쓰고 보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계한테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에 관한 것만. 다른 건 승계하지 않아요. 시험이 잘 나온다고.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승계를 한다.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나요?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 자, 78번은요.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즉시 대항 요건을 갖췄네요. 알죠? 확정일자도 받았네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알겠죠? 대항 요건이 있다. 대항력. 확정일자가 있다.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가 있다.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 대항 요건이 있죠.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그런데 이건 소액은 아니죠. 얼마니까? 3억이니까. 서울에 우리나라 어디에도 소액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최소한 소액이 달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소액이 달려면 우리나라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5천 이하가 돼야 돼. 서울에서. 3억이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도 소액 임차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1번은요. 묵시적 갱신이죠. 주택이니까. 묵시적 갱신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자, 묵시적 갱신은요. 이익이 연체가 있죠. 이익이 연체가 있으면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해. 이것은 주택에만 있어. 이익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죠. 1년. 그러면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을이 누구죠? 을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그 기간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몇 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그래서 봐봐. 여기 1년이죠. 자,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요. 1년이죠. 1년은요. 임대인은 1년 살고 나가라고 해야 돼. 2년 살고 나가라고 해야 돼. 임대인은. 임차인은요. 1년 산다가 나간다고 해야 돼. 2년 산다고 나간다고 해야 돼. 1년 계약했죠? 원래는 몇 년인데? 아니 2년이죠. 원래는 주택은. 근데 몇 년 계약했죠? 원래는 주택은 2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계약했죠? 그런데 우리가요 2년 미만은 몇 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보자. 2년으로. 그러니까 임대인은 몇 년 살다 나가라고 해야 돼? 1년 살다 나가라고 해야 돼. 계약이 1년 했으니까 2년 살다 나가라고 해야 돼. 임대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 알겠죠? 임차인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왜?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니까 2년간 산다고 할 수 있고 1년만 산다. 1년 계약했으니까 1년만 산다고 할 수 있고. 알겠죠?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어. 아시겠죠? 오랜만에 크게 했는데요. 알겠죠? 자신감 있게요. 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그러면 갑은요 묵시적 갱신이 되잖아요. 그럼 몇 년이다? 2년이죠. 2년인데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죠. 2년인데 여기서 갑은 안 돼요.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안 돼요. 여기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아무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하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알겠죠? 임대인은 안 돼요. 을만 가능하다.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을 소재하는, 여기 봐봐. X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수 있다. 신청할 수가 있죠. 뭐가 틀려요? 여러분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아야 돼.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아야 돼.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이건 맞아. 누구라면 안 돼요? 임대인 주소지. 우리 시험은 한번 임대인 주소를 나왔어. 그건 안 돼. 주택 소재지 법원에. 알겠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죠? 여러분, 그래서 임차권 등기하게 되죠? 자, 그럼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을 한다.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을 한다. 동시이행이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왜요? 오직 하면은 임차권 등기를 했겠어. 보증금은 안 주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이행이 아니라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이 나면요 여기서 대항 요건을 상실한단 말은 전출 신고했다 이 말이죠. 전출에도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 있다. 왜?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따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죠. 뭐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러면요 여기 봐봐.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저기에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요 갑의 건물을 을이 임차해서 대항 요건이 있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요 병에게 넘겼죠.
그러면요,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으니까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을이 갑과 임대차가 체결한 즉시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을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자, 79번은요. 자, 상가네요. 상가는요, 상가 임차인,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요, 몇 개월 동안요? 상가는 몇 개월 동안?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는 뭐냐? 여기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번에 판례가 얘기했어. 임대인이 1년 6개월, 임년 6개월 이상이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알겠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이때 권리금을 보호한다, 안 한다?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몇 개월이다? 1년 6개월 이상. 알겠죠? 1년 6개월 이상이야. 몇 개월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동안이죠? 6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년 6개월이 돼야지 6개월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은 계약 체결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요, 이 1년 6개월이 누가 1년 6개월이냐?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냐면 나 저 사람하고 계약 안 해. 나는 이거 그냥 우리 그 동창회 사무실로 쓸 거야. 교회 건물로 쓸 거야,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비즈니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건 권리금을 보장할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요, 임차인이 조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이 사람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면 그건 내가 거절할 수 있죠. 알겠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봐봐. 누가 지금 데려갔죠?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신규 임차인을요, 그 사람이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열 받아, 안 받아? 열 안 받아? 열 억수로 받아버리죠, 임대인이. 아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데려오지 못하니까 우리 건물 비일 것 같으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요 여기저기 쫓아다녀가지고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더니 임차인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 권리금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나 계약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의무를 위반한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경우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죠. 이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1번 빼고는 다 거절할 수 있는 거죠. 1번 빼고.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자요, 여기는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증 일부를 특정해요. 특정, 그렇게 나왔네요. 특정 이러면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구분소유적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요, 여기요, 갑이죠? 갑이 이 토지가 참 갑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뭐를 했다?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요,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공유 지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땅이 너무 크니까 이걸 분할을 했어요, 일단. 분할을 해가지고요, 이 토지가요, 자기는 이게 갑이 갖고 여기 이 부분을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3분의 1을 팔았다, 을한테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토지를 이제 분할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원래 이게 1번 갑이잖아요. 그럼 등기가 지금 몇 개가 됐죠? 토지가 지금 몇 개가 됐죠? 2개가 됐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을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이건 자기가 갖고 이건 을한테 이렇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을한테 팔았으니까 이것은 아예 을의 것이잖아요. 그럼 땅이 2개니까 등기부도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를 몇 개만 만들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등기를 그대로 썼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갑이 있고 여기 이번에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등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소유자인데 이것을 무슨 등기를 했다? 공유 등기를 했다. 공유 등기. 공유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공유로.
알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각자가, 여기는 완전히 갑의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누구 것이에요? 을의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인데, 각자가 구분 소유인데 공유로 등기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자, 1번은요, 공유로 분할 청구. 예, 이미 분할되어 있잖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분할을 해서 팔았잖아요. 이미 분할되어 있는데 뭘 또 분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2번은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틀렸죠.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예요? 갑.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예요? 을. 그러니까 을은 자기 멋대로 처분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을이 자기 거죠. 아, 이 부분은 을이 샀잖아요. 이거 을의 거죠. 을의 거니까 무슨 점유예요? 자주죠. 자주. 타주가 아니고 자주점유죠. 자기 거니까 자주점유. 4번은요, 을이 Y 부분이 아닌, 을이 봐봐, 을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갑의 거에다가 건물을 지었죠. 을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되죠. 근데 동일하지 않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었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 땅이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5번은요, 을은 Y 부분을, 을은요, 이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보존해서 그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여기 병은 제3자죠. 여러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갑하고 을은 공유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은 공유로 봐. 제3자 관계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공유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 점유하면은 보존행위에서 배제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은 각자의 땅에서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각자는 소유자로 취급하다. 그래서 갑과 을은 각자 소유에 대해서는 각자 소유로 인정을 해. 각자 소유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갑과 을은. 그런데 제3자가 나온다. 제3자가 나오면 갑과 을은 뭐로 인정해? 공유자로 봐. 공유자로 본다. 갑과 을은 공유자로 봐. 제3자가 있을 때는. 갑하고 을은 각자 소유자로 봐.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 멋대로 처분하고 자기가 점유하면 자주점유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딱 나오죠, 병? 그러면 이 땅은 공유로 봐. 왜?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공유니까 어떻게 하죠?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방해 배제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29회 때 나온 것이고요. 오늘 문제는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29회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30회를 한번 풀었잖아요. 그래서 29회를 이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요, 혼자서요, 문제를 몇 번 보러 가지 말고 차라리 강의를 빨리 한 번이나 두 번은 더 듣는 게 나아요. 알았죠? 이것은 30회하고 29회 이것은 지금 민법의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듣다 저것 듣다 하지 말고 하나를 한 두 번 정도 들어서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했죠, 여러분요, 5개 정도만 40문제로 되어 있는 거 5개만 딱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아시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